안녕하세요. 최용훈 원장입니다.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에게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치과의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중에는 본인이 치과의사라는 걸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치과의사가 아닌 척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대화를 하다 보면 도저히 일반인이 공부를 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용어나 지식이 불쑥불쑥 나오면 그때 이분 치과의사시구나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치과 일을 치과의사만큼 잘 아는 치위생사 선생님들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이런 분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신경치료를 하기 싫어서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선 신경치료라는 치료는 치아 내부의 신경과 혈관을 다 드러내고 인공적인 물질로 채워 넣는 치료인데, 오늘 소개해 드릴 원장님은 대학병원 교수 출신에다가 신경치료로는 대한민국 상위 1%이신 치과 원장님인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치과의사들이 참 이중적이다. 아니, 환자들에게는 신경치료를 권하면서 정작 자신의 치아와 자기 가족들에게는 왜 신경치료를 안 하려고 하는지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까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치과의사도 사람이니까 치아 치료한 부위가 있는데 충치로 그게 떨어지면서 치료가 필요해진 상황이에요. 이미 그 보철의 크기도 큰데다가 거기서 또 충치까지 생겼기 때문에 더 신경치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원장님이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때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치아의 증상이 아직 가역성 치수염이어야 합니다. 가역성 치수염이 뭐냐면 찬물에 아프긴 아픈데 그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고, 또 그 통증이 짧게만 지속되고 금방 사라져야 합니다. 이 상태는 가역성 치수염이라고 해서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엑스레이를 보게 되는데, 엑스레이에 아무리 충치가 깊어 보여도 엑스레이는 이 치아가 치료 가능한지 참고만 하고 환자가 말하는 통증을 기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할 말이 많은데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신경을 보호하는 치료를 잘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상아지를 재생시켜주는 접착제가 있는데 이 접착제를 쓰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세라믹을 접착할 때는 반드시 러버댐을 하고 세라믹 접착에 모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신경보호 치료를 잘 해도 세라믹과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면 결국 신경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데, 다행히 시림 증상은 거의 없고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신경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자, 왜 치과의사나 치위생사들이 신경치료를 원하지 않는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경치료라는 치료 자체가 치아 내부의 신경과 혈관을 다 제거하고 인공적인 물질로 채워 넣는 치료인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치료를 받을 때 입을 오래 벌려야 해서 힘이 듭니다. 무엇보다 마취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신경치료는 엄청나게 아픈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하고, 게다가 아프기까지 한 치료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또 신경치료를 하면 크라운을 해야 하는데 치아를 깎는 건 누구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신경치료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안 아프게 신경치료를 잘 받고 크라운도 완벽하게 했다고 치면 어떨까요? 그래도 치과의사들은 신경치료를 받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치료를 했다는 건 그 치아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거든요. 신경치료한 치아에 탈이 나면 그 다음은 발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치아는 수명이 좀 더 짧아졌다고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연 치아를 최대한 오래 쓰고 싶기 때문에 저라도 신경치료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그렇게 좋은 걸 왜 자기 몸에는 신경치료를 안 하면서 왜 환자들에게는 신경치료를 권하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깊은 충치를 잘 컨트롤해서 결과가 좋으면 환자도 좋고 치과의사도 보람을 느끼고 모두가 해피한데, 만약 결과가 나빠서
그러니까 통증이 안 없어지거나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져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됩니다. 치아의 상태가 가역성인지 아니면 신경치료를 해야만 하는 상태인지 구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치아의 실제 상태는 이미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로 넘어갔는데 환자가 말하는 느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신경보호 치료를 하고 러버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이 치아는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경계에 있는 그런 치아는 잘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치료 전에 미리 설명하고 치료를 정성스럽게 해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환자는 치과의사를 불신하게 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걸 한 번만 겪고 나면 치과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간당간당한 경우는 그냥 신경치료를 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경계에 있는 치아는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과의사나 위생사들은 이런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결국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어떤 경우라도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시도만이라도 해보고 싶어 하는 거고,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방어적인 진료, 안전한 진료,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습니다. 깊게 생긴 충치, 누가 봐도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 치아를 신경치료하지 않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충치가 커지기 전에 자연 치아를 최대한 남기는 방향으로 접착 치료를 잘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장 지금 안 아프다고 충치를 방치하다가 통증을 느낄 때가 되면 그때는 이미 신경치료의 경계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좋은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지, 간당간당한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치과의사를 원망해 봐야 내 치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